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528호 제14면 기사입니다. 평택북부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청담길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의 장 열어. 평택북부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시설장 유영애는 5월 22일 금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가 지원하는 2026년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재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동아리 활동사업 청담길을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했다고 밝혔다. 청담길은 청을 담으며 사회로 나가는 길, 우리 함께 만드는 즐거움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국제대학교 호텔조리제빵학과 학생들이 참여하여 센터 이용인들과 함께 레몬청을 만드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활동의 핵심은 상호 파트너십이다. 참여한 이용인들은 단순히 도움을 받는 수동적 존재에서 벗어나 국제대학교 학생들과 2인 1조로 파트너를 이루어 주도적으로 청을 담그는 전 과정에 참여했다. 요리라는 매개체를 통해 자연스럽게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어우러지며 서로의 역할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완성해가는 과정 속에서 진정한 의미의 소통을 경험했다. 유영애 시설장은 이번 활동은 우리 이용인분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대학생 파트너들과 관계를 형성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호흡하며 이용인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포천시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포천시는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시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2026년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운영한다.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는 전국 500여 개 의료기관과 보건소 등이 참여해 응급실에 내원한 온열질환자 발생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관련 정보를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제공하는 체계다. 시는 최근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지며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시민들에게 폭염 대비 건강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폭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외출 전 기온을 확인하고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또한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양산이나 모자로 햇볕을 차단하는 등 기본 예방수칙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어린이와 어르신, 만성질환자는 온열질환에 취약한 만큼 보호자와 주변인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차량이나 밀폐된 공간에 혼자 머무르지 않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에도 주의해야 한다. 포천시 관계자는 폭염은 짧은 시간에도 심각한 건강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수분 섭취와 낮 시간대 야외 활동 자제 등 예방수칙을 반드시 실천해 주시기 바란다며 특히 어린이와 어르신 등 건강 취약계층의 안전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평택시 스마트시티 이노베이션 센터 서부장애인 주간 보호센터와 함께하는 친환경 체험 프로그램 운영. 평택시 스마트시티 이노베이션 센터가 지역 내 사회적 약자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역사회와의 연계 협력을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 센터는 지난 19일 서부장애인 주간보호센터와 장애인의 디지털 체험형 교육 기회 확대, 지역사회 연계 활동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하는 업무 협약 (MA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시민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스마트 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장애인의 교육 기회 확대와 지역사회 참여 증진을 위해 정규 및 특별 교육 프로그램 지원, 체험형 교육 콘텐츠 제공, 장애인 교육 참여 지원, 인솔 및 안전관리, 지역사회 연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에 대해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협약 당일인 19일 오후에는 서부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이용인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 프로그램 함께 만드는 친환경 하루 클래스, 페트 업사이클링 앤드 식물 심기가 센터 내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그 의미를 더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참여자들이 탄소 중립과 자원순환의 개념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철저히 체험 중심으로 구성됐다. 참여자들은 센터 소개와 스마트도시 정책에 대한 간단한 교육을 받은 뒤 센터 내 협업 로봇, 투명 페트병 무인 회수기 등 시설을 직접 체험했다. 또한 사용이 끝난 폐페트병을 친환경 화분으로 재탄생시키는 업사이클링 활동과 식물 심기 체험을 통해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친환경 탄소 중립 실천을 경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평택시 스마트시티 이노베이션 센터 관계자는 이번 협약과 친환경 체험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구성원 누구나 소유의 없이 디지털 기술과 녹색생활 실천을 친숙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된 생활 밀착형 교육이라며 오는 9월 정식 운영에 앞서 시범 운영하는 동안 다채로운 전문가 초빙 교육, 가상현실, VR, 체험 및 탄소 중립 보드게임 등 시민 소통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파주도시공사 파주시문산종합사회복지관, 지역 취약계층 지원 위한 업무 협약 체결. 파주도시공사 이하공사 지난 20일 공사 원롱청사에서 파주시문산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이보경과 지역사회 취약계층 지원 및 사회공헌 활동의 체계적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 (MA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저출생 고령화 심화에 따른 복지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 가능한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저소득층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임직원 자원봉사 활동 연계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공동 대응 사회공헌 프로그램 공동 기획 등을 함께 추진한다. 조동칠 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문 복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우리 공사의 사회공헌 활동이 진정성 있는 활동으로 거듭날 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파주도시공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 복지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협력 성과를 지속 공유하며 ESG 경영 성과 제고에도 힘쓸 계획이다. 포천 나눔의 집장애인 자립생활센터 2026년 장애인 정책 공개 토론회. 포천 나눔의 집장애인 자립생활센터는 오는 6월 16일 화요일 14시부터 16시까지 포천 비즈니스센터 2층 세미나실에서 포럼 형태의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약 100명의 포천시 지역 장애인과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이번 토론회는 전문가, 노동자 가족이 판넬로서 한자리에 모여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의 사회적 가치와 필요성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될 예정이다.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는 중증장애인이 노동의 주체가 되어 권익공호, 인식개선,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생산하는 제도이다.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는 전 세계가 약속하고 우리 정부도 인정한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의 내용을 삶의 현장에서 직접 알리고 실현하는 핵심 활동이다. 장애인 노동자가 스스로 주체가 되어 권리 협약의 가치를 시민들에게 확산하고 차별의 벽을 허무는 인권 옹호 활동을 펼쳐왔다. 이를 통해 과거 사회에서 격리되고 보이지 않던 장애인들이 세상 밖으로 당당히 나올 수 있었다. 이는 단순한 활동을 넘어 비장애인 중심 사회의 긍정적인 파장을 일으키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어우러져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을 구축하는 값진 노동의 성과다. 이번 토론회는 물질적 이윤과 극단적 효율만을 중시하는 시장 논리를 들이대며 일자리의 규모를 축소하고 예산을 감축하려는 현행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노동입니까? 복지 서비스입니까? 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부제로 삼아 제도의 취지와 현장 적용 과정에서의 차이를 점검하고 노동 정의의 적절성 및 일자리 예산 운영의 합리성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지닌 패널들이 현실적인 한계와 개선 과제를 공유하고 중증장애인의 고립을 막고 노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및 존치 방안에 대한 방향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본 센터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장애인이 제도의 대상이나 복지 수혜자에 머무르지 않고 노동의 주체이자 논의의 주체로 적극 나서 그 역할을 한층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 앞으로도 당사자의 목소리를 중심에 두고 제도를 함께 만들어가며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편견의 틀을 깨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위한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무장의 열린 관광지로 거듭나는 파주 마장호수. 관광환경 개선 사업 단계적 추진. 파주시를 대표하는 관광지로 연간 130만 명이 찾는 마장호수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등 관광 약자를 비롯한 모든 방문객이 불편 없이 즐길 수 있는 열린 관광지로 거듭나고 있다. 마장호수는 임진각, 공릉관광지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2024 열린 관광지 조성 공모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으며 지난해부터 마장호수 주변 보행환경 개선 및 각종 기반시설 확충 사업이 차근차근 추진되고 있다. 시는 먼저 마장호수 출렁다리 인근 주차장을 확장하면서 교통약자 배려 주차구역을 우선 배치해 접근성을 높였다. 굴곡이 심해 이동에 불편을 주던 통행로는 완만한 경사로로 개선했고 무장의 댁, 산책길과 쉼터를 설치해 휠체어 이용자와 고령자도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출렁다리 진입부에는 다용도 툇마루 광장을 새롭게 조성해 성수기에 관광객이 집중되며 발생하던 병목 현상을 해소했다. 지난해 9월에는 휠체어를 고정할 수 있는 특수장치를 갖춘 킹카누를 도입해 휠체어 이용자도 안전하게 수상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했으며 겨울 비수기 동안 잠시 운행을 멈췄던 킹카누는 지난 4월부터 운영을 재개했다. 열린 관광지 조성과 함께 야영객을 위한 휴 캠핑장도 전면 새 단장을 마쳤다. 호수 전경을 바라보며 야영을 즐길 수 있어 인기가 높은 마장호수 휴 캠핑장은 새 단장을 마치고 지난해 말부터 야영객을 맞이하고 있다. 특히 보행로와 야영장 사이의 단차를 없애고 화장실과 샤워실의 출입구 턱을 없애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이용객의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야영장 주변에는 건강과 치유를 위한 맨발 걷기길을 새롭게 조성했다. 특히 걷기 후 발을 씻을 필요가 없는 신소재를 도입하고 넓은 휴게 공간을 마련해 이용 편의를 도모했다. 김태훈 문화교육국장은 열린 관광지 조성 사업과 휴 캠핑장 새 단장 등을 통해 누구나 마장호수가 가진 자연환경을 안전하게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으로 시설을 꼼꼼히 정비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해 마장호수를 지속 가능한 무장의 열린 관광지로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